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디지털 교육 강사고요. 디지털 배움터 서포트즈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해피트리 교육원 수석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사항은 그냥 한번 훑어만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평생 교육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요.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블로그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다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구글 창이 보이실까요? 네네. 지금 우리 지금 선생님들을 하시기에는 네이버를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 지금 계정이 다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이버 계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그인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만 블로그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각자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로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블로그라는 지금 글씨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나의 블로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테스트 겸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오늘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건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조금 더 습득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블로그를 들어가게 되면 처음 보이는 이 화면이 블로그의 타이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블로그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딘가 딱 들어갔을 때 대문이 먼저 있죠. 그것처럼 내 블로그의 대문이다. 그런데 얘의 명칭은 네이버 블로그의 타이틀이라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정을 할 때 타이틀이라는 곳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블로그 타이틀이에요. 이거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내리게 되면 여기가 나의 프로필이에요. 그런데 지금 프로필 사진 이미지가 움직이고 있죠. 이게 움직이면 뭐가 좋으냐면 다른 블로그를 가시게 되면 프로필 이미지 사진이 한 장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미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들어가서 움짤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따가 프로필 이미지 사진을 또 세 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필을 만들 건데 또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 정보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 장, 네 장도 좋지만 두 장, 세 장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위젯 배너라는 건데 약간 명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온라인 주소지죠, 링크.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 마우스가 지금 화살표 모양이 있는 데는 아무리 눌러도 클릭이 안 돼요. 그런데 얘를 살짝 지나가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죠. 그러면 얘는 클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연결을 했어요. 자, 얘를 한번 살짝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위젯 배너라는 좀 단어가 어렵지만 온라인 주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위젯 설정하는 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거는 뭐냐면 여기 우리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 하나, 그리고 여기 프로필 이미지 들어갈 거 3개, 그 다음에 위젯 여기에 들어갈 거 이미지 또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디에서 만드냐면 저희가 공지했듯이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만들 건데요. 여기 왔다가 적용하고 또 저기 갔다가 적용하고 그럼 너무 헷갈리세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걸 만들 거다라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가서 이미지를 다 만들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어려운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검색창을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글자가 보이시는데 여기를 한번 콕 해서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로그인을 하시는데 네이버 아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로그인 해 주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이버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준비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라고 하면 1번 버튼으로 한번 채팅방에 남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채팅방에다 1번 남겨주시면 네, 하동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진행하셨을까요? 안 되신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 선생님, 김재 선생님. 네. 네, 오창배 선생님도.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블로그 타이틀을 갔더니 가로가 긴 화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여기다가 딱 맞게끔 사이즈를 조정을 할 건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숫자가 보이세요. 여기 꺽쇠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볼까요? 꺽쇠.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한번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입력 클릭. 그러면 여기는 가로고요. 여기는 세로 사이즈예요. 자, 가로 사이즈를 수정을 할 건데 자, 왼쪽 마우스를 여기 끝에다가 살짝 댄 다음에 밀어주세요. 왼쪽으로.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됐죠. 얘를 966, 966으로 맞춰주시고 여기 세로는 300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가로 966에 300 맞춰주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얘가 가로가 긴 타이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 너무 지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캔버스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글자만 바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만 넣어도 되고 딱 하지만 전문가처럼 내가 뭔가 다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든 템플릿을 눌러서 꺽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꺽쇠. 꺽쇠 눌러서 이렇게 쭉쭉 내려보다 보면
차량용 좌석 시트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눌러서 가로형 와이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러면 가로 모드가 이렇게 다 보여요. 조금 더 내려보세요. 다양한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다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좀 간단하게 얘를 바로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찾다 보니까 차량용 좌석 시트를 찾게 됐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만들었던 거를 동일한 걸 불러오도록 할게요. 쭉쭉 내려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하나 그냥 콕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원하는 이미지만 콕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원하는 내가 글자, 문구를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도 되지만 저는 지금 우리 타이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지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지우냐면 얘를 한번 콕 눌러주세요. 이미지를. 그럼 얘가 지금 테두리가 지금 생겼다라는 거는 얘를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사진 빼내기가 있네요. 한번 빼내기를 눌러볼까요? 다시 한번 눌러서 삭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잠깐. 그랬더니 얘가 또 남아있네요. 자, 오른쪽을 다시 눌러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지만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키보드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DEL 델리트 키가 있어요. 걔를 눌러도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글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바꾸려면 여기를 왼쪽 마우스 그냥 더블 클릭, 따닥을 눌러주시면 돼요. 왼쪽 마우스 따닥. 그러면 글자가 전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원하시는 문구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두 번째 칸으로 가려면 엔터 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글자가 겹치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를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살짝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옮기시면 얘가 아무 곳에나 움직여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줄이면 글자가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항상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모서리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바깥쪽에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때 모서리 상태에다 얘를 갖다 대놓고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줄였다 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글자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경하려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 따닥 전체 설정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 연락처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적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으로 제 이메일을 한번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좀 내리고 얘도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에서 살짝 밀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허전해요. 여기다가 저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지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는 거 보이시죠?
요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요소 클릭. 다양한 요소들이 보이는데 이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키워드만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스마트폰이 다 필터로 걸러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데 왕관 모양은 유료예요. 유료기 때문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왕관 모양이 없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찾는 게 여기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검색창에 다시 또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자, 여기도 없네요. 자, 선생님들 각자 원하시는 거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아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하게 되면 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쵸? 얘를 이쪽으로 끌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향도 틀 수 있거든요. 지금 휜 모양이 보이죠? 얘를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방향도 바뀌어요.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여기 배경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배경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얘 페인팅 모양이 보여요.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한번 선택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눌러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색깔이 예쁜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고 왼쪽에 보시면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배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클릭. 그러면 얘는 단색이었지만 얘는 무늬가 들어간 조금 세련된 배경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렇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 색깔이 너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면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글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글자 색이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지금 글자 색이 지금 약간 청색 비슷한데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에 띄게끔 흰색으로 선택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이번에는 아래 글자도 선택을 해서 여기 글자 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블로그 타이틀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몇 분 만에 뚝딱 했죠. 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 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죠. 여기다가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테스트. 자, 제목을 입력했고 다운로드 눌러서 자, 상관은 없어요. JPG든 PNG든 그냥 저는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프로필에 들어갈 이미지 사진 3장을 만들 거예요. 그것도 뚝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사이즈는 선택하지 않고 밑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로고 프로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 거예요. 로고 프로필 선택 클릭.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른 사이즈로 하나의 도화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또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에서 천천히 내려서 보신 다음에 선생님들 프로필로 만들고 싶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얘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문구를 먼저 입력을 하려면 얘를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 따닥을 눌러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미지가 귀여워서 얘는 한번 써볼까요? 자, 사이즈를 줄여서 자,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밑에 글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콕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얘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자, 글자를 누르면 왼쪽에 글자색 있죠? 여기를 눌러서 글자색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에 원하는 색깔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 무지개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서 또 색깔을 진하게도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저는 글자 색깔도 하지만 바탕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배경에서 한번 다른 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눌러서 이것도 선택을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이네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색깔을 조금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저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아까 3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또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지 사진 위에 보시게 되면 이거 네모 2개가 겹친 게 보이죠? 이게 복제 기능이에요. 얘를 한번 콕 누르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문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구만.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 이미지에다가 이 문구를 넣고 두 번째 글자만 바꿀 거예요. 자, 더블 클릭 따닥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가서 따닥 해서 문구를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구만 글자색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프로필 만드는 이미지 3개가 또 뚝딱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다 하셨을까요?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까지 다 하셨다라고 하면 1번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못하신 분들 안 계시죠? 있다. 요. 네?
선생님들 진행해도 될까요? 화면이 작아서, 아이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천천히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희 톡방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돼요. 자, 지금 페이지가 3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3개. 자, 이대로 다운로드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 자, 이거는 블로그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다운로드 눌러서 자,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이 2개가 된 거죠. 블로그 프로필 하나, 블로그 그 타이틀 하나, 그 다음에 블로그 타이틀 3개가 묶음으로 해서 지금 또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아까 어떤 거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주소지로 옮겨졌던 링크, 위젯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일을 눌러서 새 디자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로고 프로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 활성화가 안 되네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얘를 지우고 다른 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놔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또 로고 프로필에서 작업을 하나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문구가 뜨는데 현재 페이지를 선택한 디자인으로 교체할까요? 네, 교체하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얘가 원하지 않는 거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무거나 불러와도 상관은 없어요. 다 지우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지울게요. 이렇게. 얘도 지울게요. 저는 여기다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요소를 하나 불러서 넣을 거예요. 자, 요소를 부를 거면 왼쪽에 가셔서 요소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검색창을 이용해야 되는데 검색창을 콕 눌러서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이라고 저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엔터.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미지가 다 보여요. 여기서 얘를 불러옵니다. 우선 글씨가 가려졌는데 상관없어요. 자, 여기 가운데다 놓고 얘가 지금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불투명도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 있죠. 얘를 내려주시면 얘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오묘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글자하고 지금 겹쳐졌는데 글자가 뒤로 갔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얘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하게 되면 맨 뒤로 보내기 보이시죠?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게 되면 글자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얘도 지울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금 글자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요소 한 번 더 인스타그램 이 문구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얘를 지우고
이거를 제가 한 개 있어서 이렇게 넣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하얀색이면 얘만 둥둥 떠서 별로 안 이쁘거든요. 색깔이 썩 예쁘진 않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쓰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저장.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한 이미지들은 싹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블로그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 블로그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블로그에 왔어요. 블로그에 왔는데 먼저 얘 타이틀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변경을 하냐면 오른쪽 위에 내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얘 명칭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타이틀을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는 직접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등록 눌러주시고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미지를. 자, 파일 등록 눌러주신 다음에 자, 블로그 테스트 얘를 한번 눌러서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쏙 들어갔어요. 아까 또 처음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또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 방법만 하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끝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움직이는 프로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포토스케이프 X라는 거예요. 우리 쌤들한테 그때 포토스케이프 X를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포토스케이프 X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요. 저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데 여기 창 모양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 창이라고 하죠. 윈도우. 여기 검색창에 영어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포토스케이프 X라고 떠요. 이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강사님 안 보입니다.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됐어요? 네네. 자, 잠깐만요. 먼저 띄우고 할게요. 이게 솔직히 저희가 유튜브랑 블로그랑 2시간 안에 압축으로 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그쵸. 오늘 블로그 강의가 솔직히 1시간 동안 끝내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제 잘 포토- 보입니다. 네네. 이거를 불러오시면은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까만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포토스케이프 X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거는 GIF 애니메이션,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글자는 약간 회색인데, GIF는 하얀색으로 지금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데, 지금 혹시
파일 창도 보이실까요? 아니요. 왼쪽에 그 내 PC 부분만 보이고 폴더 네네. 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선생님도 혹시 불러오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우선 화면이 움직이질 않네요. 지금 포토스케이프 X 화면은 보이시죠? 네네. 그쵸? 보여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지금 화면 공유가 다른 건 안 되니까 궁금하시면 캡처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우선 아까 다운로드한 이미지 3장을 지금 제가 찾았어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딱딱 얹어 놓을 테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총 3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여기다가 톡 올려놓으세요. 혹시 이거는 보이실까요? 이미지는?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2장 톡 올려놨어요. 자, 3장 톡 올려놨어요. 자, 이것까지는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3개가 들어갔는데 얘가 자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GIF예요. 이미지지만 움직인다라고 해서 GIF인데 얘를 우리가 시간도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저는 딱 1초가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이빨을 움직여서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저는 1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1초 하고 모든 프레임에 적용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환 효과를 눌러서 왼쪽으로 전환을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모든 프레임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쵸? 여기서 사이즈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바로 또 보시게 되면 여기 숫자 이 가로 사이즈를요 16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사이즈도 조정이 되면서 GIF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운로드해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 하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저장 버튼이 보이세요?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중간에 지금 이것도 보이시죠? 저장. 자, 저장을 해봅니다. 저장. 그리고 전 다운로드 창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그런데 저는 지금 이미지가 있어요, 원래. 근데 이걸로 바꿀게요. 예. 자, 얘는 X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 창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다시 또 화면을 공유할게요. 지금 블로그 창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혹시 네네.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프로필, 지금 얘도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프로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관리라는 곳에 가셔야 돼요. 톱니바퀴 옆에 보면 관리. 클릭이 안 되네요. 적용하고 관리를 눌러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 설정 밑에 블로그 정보 했더니 여기 지금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보여요. 여기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아까 그 이미지를 또 가지고 와야 되죠? 찾아보기 클릭.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한 곳에서 GIF 얘를 눌러서 열기. 자, 그 다음 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적용이 되죠? 어때요?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프로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달게 되면 내 프로필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뭐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또 눌러보겠죠. 그러면 나한테 유입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확인. 여기에서 내 블로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 블로그 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대망의 위젯 배너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쓰기라는 곳에 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글쓰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 에디터 2.0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1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저하고 환경이 조금 다르지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점점점 그 버튼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서 스마트 에디터 2.0으로 바꿔주시던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에디터 변경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스마트 에디터 2.0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글쓰기를 들어가서 2.0 지금 이 상태로 됐어요. 이 환경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화면도 보이실까요? 사진 버튼 눌렀는데 그 안 폴더는 보이세요? 아직 안 보입니다.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각자 아까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네. 아까 아까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이미지 있죠? 그거를 내 PC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캔버스는 늘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게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우선 이걸로 그냥 할게요. 네. 지금 사진이 한 장 불러왔어요. 자, 이미지 사진을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 중지를 하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안 보이시죠? 네네네, 안 보이네요. 네. 자, 지금은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네. 지금 아까 내 PC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선택을 했더니 지금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이즈인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꺽쇠가 있거든요. 꺽쇠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를 170으로 해주세요. 170 입력하신 다음에 V 체크. 그 다음 올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공유가 중지됐네요. 이 화면을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주소 링크를 넣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얘를 밉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선택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선택을 안 해주고 그냥 하시게 되면 링크가 들어가지 않아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URL이라고 보이죠? 오른쪽 상단 여기 이모티콘 옆에 URL 작게 있어요. 얘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거 인스타를 가서 빠르게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주소를 복사를 했고요. 여기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눌렀는데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다가 링크를 걸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링크가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 HTML이라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글씨 또 작게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뭐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소인데요. 위젯인데요. 얘를 딱 보게 되면은 얘가 잘 들어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걸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HTML 들어가서 여기를 확인하시면 잘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꼭 필요해요.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조금 복잡한데 조금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복사를 할게요. 전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복사. 그럼 지금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이거를 내려주세요. 내리면 여기에 비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비공개.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글 쓴 것처럼 딱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내가 작업하는 거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작업을 하고 아우 이거 이제 보기 싫다라고 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 입력할 링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여기를 비공개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8시 49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그럼 지금 잘 작성된 거예요. 그 대신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어디 가서 수정을 하냐? 자, 오른쪽 위에 가시게 되면 여기 내 메뉴가 보여요. 내 메뉴 클릭. 여기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클릭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아웃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택된 상황을 한번 쫙 보세요. 저는 두 번째 거 선택이 됐고 아까 만들었던 타이틀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글 쓰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저는 이제 프로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 블로그의 구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위젯 직접 등록, 우린 직접 또 등록을 할 거니까 여기를 눌러주시면 위젯명,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프로필 영역 카테고리처럼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박스가 생기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이름이 설정이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죠.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를 콕 눌러서 커서 상태에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아까 이상한 주소를 붙여넣기라고 해요. 붙여넣기 클릭. 잘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가 여기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잘 등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인스타가 지금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냐? 내 프로필 밑에 들어갔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동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게끔 움직여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잘 들어갔는지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클릭. 지금 미리 보기 화면도 보이시나요? 아니요, 미리 보기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보시게 되면 프로필 밑에 이렇게 위젯 배너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마우스 화살표 모양에는 클릭이 안 되는데 얘를 지나가면 손가락으로 바뀌죠.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클릭 하게 되면 자,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끔 이미지도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까지만 3개만 설정을 해놔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적용을 해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위젯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2번, 3번 하시다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꼭 적용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링크 얼마든지 여기다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는데 이해가 네. 되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네네. 선생님 잠깐 약 5분 정도 화장실도 네네. 다녀오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네. 시간 가지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네, 녹화본 보고 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녹화본 꼭 한번 보시고 꼭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것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SNS 링크를 보내달라고 했던 부분도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다 적용이 되셨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들어가셔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5분 정도 약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착석하셨을까요? 답이 없으셔서 지금 착석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2번째 시간은 유튜브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유튜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정진수 TV 하시는 우리 정진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쵸? 음.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기 좀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유튜브 내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영상도 올리되 우리가 PC에서만 작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상 위에 올려지는 썸네일 또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굉장히 꿀팁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타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편하게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먼저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유튜브. 각자 선생님들 스마트폰 보시고 이거를 지금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 동그란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게 내 프로필이에요. 얘를 한번 콕 눌러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이름 밑에 보이시는 내 채널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2가지는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연필 모양이 보이시거든요. 이 연필 모양은 편집이에요. 수정. 자,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하시다 보면 이런 연필 모양이 많이 보여요. 이거는 편집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 보이죠? 이게 유튜브의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블로그의 간판이듯이 유튜브 간판 이름이 채널 아트입니다. 채널 아트.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색을 할 때 채널 아트라고 검색을 해야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또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튜브의 간판인데 이름이 뭐냐? 유튜브 채널 아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우리가 이따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의 프로필. 아까 블로그와 동일하게 내가 댓글을 달 때 댓글 왼쪽에 보이는 프로필이 얘예요. 이거는 내 얼굴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선생님들 각자 좋아하시는 이미지 사진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리가 지금 캔바라는 앱을 통해서 만들 게 뭐냐면 여기에 보여지는 채널 아트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들이 각자 올려볼 영상 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영상 위에 보여지는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공지했듯이 캔바라는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버튼, 휴대폰 아래에 홈 버튼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캔바라는 앱을 찾아주세요. 저는 캔바라는 앱이 여기 있어요. 자, 캔바 이렇게 생긴 앱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콕 해서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아까 미리 캔버스와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모바일에서 아까처럼 이미지 수정하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위에 돋보기 검색창에다가 자, 얘를 콕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얘가 입력이 안 되네요. 유튜브 아트 눌러주신 다음에 자, 돋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많은 이미지 중에서 유튜브 채널 아트만 얘가 필터로 싹 걸러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여기 쭉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아니, 이미지 사진은 엄청 큰데 여기 글씨는 왜 이렇게 조그마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채널 아트 그 유튜브의 대문이라고 했던 그곳은 내가 PC와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보였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화면은 이만큼이고요. 이만큼. 그 다음에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거 그냥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자, 선택을 했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글씨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얘를 더블 클릭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따닥 누르게 되면 얘도 또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키패드가 올라왔을까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가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다가 원하는 내 유튜브 간판 이름을 한번 여기다가 써주시겠어요? 자, 아래 작은 곳에다가 또 글씨를 쓰고 싶으면 얘를 또 콕 눌러주시면 얘도 설정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했어요. 아까와 동일하게 저는 얘 이미지를 지울게요. 얘를 콕 눌러서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요소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 궁금증이 생기죠. 자, 왼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와 많이 비슷하죠. 조금 구성이 다르긴 한데 요소라고 보이세요. 요소 클릭. 그리고 맨 위에 돋보기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싶은 것을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페이라고 입력을 해봤는데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럴 때는 아까와 동일하게 자 끝에 얘를 잡고 움직여 주시면 모양이 흐트름 없이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를 콕 눌러서 여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색깔도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콕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테두리가 설정이 됐어요.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색상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도 여기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면 또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고 아까 우리가 파란색이었으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움직여서 진하게도 연하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할 때는 오른쪽 위에 쭉 가시게 되면 밑으로 된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콕 눌러주신 다음에 자, 기다리시면 얘가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갤러리에.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갤러리에 저장 이 문구가 떴죠? 자, X 눌러서 닫아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지금 채널 아트는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내가 영상 올렸을 때 영상 위에 보여지는 썸네일, 덮어지는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자, 어디서 만드냐? 여기서 만들 거예요. 자, 왼쪽 위에 집 모양 있죠?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이런 모양은 홈이라고 해. 홈, 집,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얘를 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썸네일이 바로 떴네요. 유튜브 썸네일 입력하신 다음에 돋보기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다양한 템플릿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다가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 또한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가져가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원표시가 있는 거는 당연히 유료고요. 원표시가 없는 거는 무료예요. 근데 굳이 돈을 주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사진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이미지 사진하고 얘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지 사진을 한번 콕 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대체를 눌러도 되고 삭제를 해도 되는데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체 화면 아래쪽에 대체 버튼 보이시죠? 대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대체 여기 클릭. 그러면 지금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세 번째 사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공되는 무료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을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만 얘가 싹 걸려졌죠. 여기를 천천히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콕 눌러주세요. 저는 첫 번째 사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색깔이 들어가서 지금 약간 흑백처럼 보이는데 제가 원했던 이미지가 쏙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사진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글자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얘를 콕 눌러준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면 글자가 전체 선택이 되죠. 자, 다시 얘를 따닥 눌러주면은 전체 글자가 선택이 됐어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글자를 넣을까 생각을 해서 제목을 한번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상 위에 보여지는 썸네일, 제목을 하는 거예요. 글씨가 자, 그리고 글자가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얘가 잘 안 되네요. 마우스가. 움직여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잡아당기면 세 줄에서 두 줄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크기를 줄일 때는 모서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변경이 가능한데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색상 보여요. 색상을 눌러서 색깔도 한번 변경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 무지갯빛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저는 얘를 필요가 없어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이렇게 이미지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에 꼭지점 잡아당기면 얘도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음. 잘했습니다. 저 여기다가 요소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소, 유튜브 요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요소를 클릭하시면 되죠. 요소 안 보이시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요소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요소 클릭해서 저는 여기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입력을 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소를.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작아서 잘 안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더 입력하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글씨를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얼마든지 또 글자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데 삭제해서 한번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입력을 하나 안 빠졌네. 잠시만요. 한번 내 영상 위에 올리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글꼴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 글꼴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글꼴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글꼴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또한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할 건데 혹시 선생님들 다 만드셨을까요? 다 하셨으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녹화본 보셔야 될 것 같으시죠? 네네. 네, 김지혜 선생님도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네. 네. 꼭 복습해 그러면 보세요. 네. 여기에서 우리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표, 화살표, 아래 모양의 화살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저장 중이에요. 그럼 저장을 하면 어디로 간다? 나의 갤러리로 간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2장의 사진이 지금 저장이 됐어요. 자, X 눌러서 자, 홈 버튼. 스마트폰 아래쪽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여기가 홈 버튼이에요. 홈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갤러리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내가 만든 이미지 사진이 잘 들어왔는지? 자, 잘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홈 버튼 왼쪽에 보시면 세로 3선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최근 실행의 버튼입니다. 내가 어디 갔는지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나의 유튜브로 콕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아니시면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자, 유튜브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보이는 화면이 처음 화면이 이 화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 채널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유튜브 나의 채널인데 우리는 수정을 할 거니까 편집을 할 거니까 중간 오른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 아트부터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카메라 모양이 2개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카메라는 채널 아트, 가운데 보이는 거는 내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는 편집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큰 화면에서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진 찍기, 내 사진에서 선택이 보이는데 내 사진, 갤러리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내 사진에서 선택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갤러리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채널 아트를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든 이 채널 아트 이미지를 콕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내가 만들었던 글씨하고 벗어났어요. 그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에다 맞춰야만 내 스마트폰 채널 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거는 데스크톱,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는 PC인데 이게 크기가 약간 달라요. 자, 얘를 어떻게 줄이냐? 손가락을 자, 꼬집듯이 얘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꼬집듯이 화면을 꼬집듯이 줄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제일 작은 박스 안에 좀 밝은 부분 안에 이미지와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얘를 잡아주세요. 여기 지금 잡아주셨으면 맨 안쪽에 있는 작은 박스 안이 채널 아트인데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내 유튜브 채널 아트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아직 안 바뀌네요.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만들었던 우리 채널 아트가 딱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프로필 사진도 동일하게 얘를 콕 눌러서 내 사진에서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자, 얘가 잘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의 화살표 모양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 유튜브에 간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유튜브 내 간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우리 편집을 할 거니까 연필 모양 눌러서 편집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들 이름을 써주세요. 선생님 채널 이름하고 설명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고 저장 버튼이 없죠.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자,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 화면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더하기 버튼이 보이시거든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쇼츠, 동영상 만들기가 하나가 있고 동영상 업로드가 하나가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는데 동영상 업로드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되거든요. 자, 이거 그냥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쇼츠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원래 1호상으로는 1분 미만은 쇼츠라고 하지만 1분 미만 중에서도 10초 약간 넘는 것들은 그냥 동영상으로도 올라가거든요. 저 다시 한번 올릴게요. 삭제. 자, 여기에서 다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서 영상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그냥 얘를 올려야겠다. 자, 쇼츠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만든 그 썸네일하고 좀 영상이 다르긴 하지만 영상 올려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이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고 나면 선생님 여기 제목을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들한테 내 채널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영상을. 그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여기다가 너무 아프지. 힘드세요? 한번 여기 지금 제목이 중요한 게 다른 분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목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설명 추가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설명 추가. 여기다가 내가 더 자세한 내용을 적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링크를 여기다가 걸어도 돼요. 아까처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다가 링크도 넣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또 해시태그죠. 태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시태그를 한번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해시태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꼭 잘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화면 아래쪽 꺽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저장하라는 완료 버튼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왼쪽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나가시면 얘가 지금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개 상태는 자,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개. 그리고 저장 완료 버튼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왼쪽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위에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아동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셔야 돼요. 동영상 업로드 클릭.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유튜브에 각자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아래쪽 화살표 모양을 보시게 되면 됐어요. 자, 지금 영상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 영상이 올라간 거를 어디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내 썸네일 올리는 작업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홈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홈 버튼. 그리고 다시 오른쪽 상단에 내 프로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혹시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안 보이시는 분 없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좀 바꿀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전에 올린 영상이 올라갔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게 되면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유튜브는 영상 올리고요. 내가 필요한 유튜브 썸네일은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조금 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위에 연필 모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연필 모양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보일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영상 위에 썸네일을 올려야 되는데 썸네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죠? 맞춤 썸네일이라는 곳을 뻥 하고 뚫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글씨가 약간 회색빛인데 이거를 누르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럼 얘가 활성화가 되려면 얘가 하얀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글씨가. 그런데 어떤 작업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할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얘는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이 영상의 썸네일이래요. 썸네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저는 지금 지금 계정이 여러 개라서 하나 본 계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증이 안 되거든요. 그 과정을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맞춤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지금 팝업 창이 뜨는데 자, 자세히 알아보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계정 인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에 지금 과정이 빠졌는데 제가 이거를 좀 끄고요. 제 거, 잠시만요. 끄지 않고 제 거 카카오톡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자, 처음에 이 화면이 보이시게 되면 여기에서 계정 인증 파란색 글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인증 코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자, 문자 메시지로 받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선택했죠.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코드 받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코드를 문자로 받았으면 여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하시고 제출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인증되었습니다라고 문구가 보이세요.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본 계정에 얘를 한 번 더 올리고 본 계정에서 썸네일 변경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제가 메일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른 걸로 해서 지금 안 되는 건데 제가 본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올려드리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작업을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지금 선생님들 지금 맞춤 썸네일이 하얀색으로 변하셨을까요? 거기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해야 내가 원하는 유튜브 썸네일,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썸네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1번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진수 선생님만 하셨을까요? 빠르시네요. 역시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시라. 네네. 맞춤 썸네일을 아시는 분들이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휴대폰으로 올리는 거가. 아마 꿀팁 아마 알아가시는 겁니다. 네. 지금 정진수 선생님만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박지연 선생님도 지금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뻥 뚫었기 때문에 한번 올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 아까 거기에 들어가셨죠? 거기에서 얘를 한번 눌러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거기에서 자,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또 수정하기 위해서는 연필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기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아까와 다르게 여기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썸네일을 스마트폰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춤 썸네일을 한번 클릭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갤러리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콕 눌러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완료. 자, 여기에서 저장 클릭.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내 유튜브 채널을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보여지는 화면은 처음 화면 이거죠. 그런데 안쪽에 지금 영상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영상 위에다가 딱 이미지, 썸네일을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시선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또 많이 유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유튜브에 잘 들어갔을까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 버튼 눌러서 우리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자, 내 유튜브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처음 화면인데, 자, 내 채널 눌러서, 여기를 말고, 자, 보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보관함.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하나 영상이 올라갔죠.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캔바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이미지가 보여지면서 바로 또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PC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썸네일이요.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데 우리가 아까 맞춤 썸네일이라고 해서 거기를 한번 빵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또는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셔가지고 썸네일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어요. 자,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영상 위에 올려지는 썸네일은 어디서 작업을 하냐? 자,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을 눌러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유튜브에 올렸던 내 영상이 여기에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콕 눌러서 연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또 연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변경할 수 있게 얘가 뻥 뚫렸어요. 그러면 얘를 누르게 되면 갤러리로 연결이 되고 내가 만들었던 썸네일만 선택을 해주면 얘가 영상 위에 이렇게 썸네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저장. 이렇게. 그러면 지금 또 바뀌었죠?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홈 버튼 눌러서 제 유튜브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바꿨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보관함 클릭 눌렀더니 조금 전에 또 썸네일을 바꿨더니 이번에는 다른 썸네일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잡하게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PC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PC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우선 먼저 시도하고 실행해보는 게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몇 번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니까 꼭 적용해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썸네일을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꿀팁을 가져가셨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답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얼마큼 잘 오셨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면 꼭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단톡방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